안녕하세요. 왕장 세우신 거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 안녕하세요. 저는 초보 창업가이자 컨텐츠 크리에이터 허필입니다. 네, 저는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 뜸북입니다. 네,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 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겨울 맞이해서 근황 토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저희가 한동안 바로바로 뉴스로 들어갔었는데 잘 지내고 계신지 뜸북이님께서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또 한 달간 이상은 사적인 얘기를 못 해가지고 맞아요. 예, 그리고 올해도 다 마감이 되고 해서 맞아, 이제 1년이 갔어. 그쵸. 연말이야. 그렇죠. 아니 코로나 때문에 1월부터 와 우왕좌왕했던 그쵸. 느낌이 나는데 벌써 어. 11월이야. 그렇죠. 그니까. 네, 2020년 그렇죠. 돌려줘. 그래서 벌써 이제 1년이 다 됐기 때문에 뭐 12월 달에는 우리가 트렌드 얘기하고 뭐 이렇게 정리하면 바쁠 것 같고 맞아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최근엔 어떤 일이 있었고 해서 그 여러분들이 또 유튜브도 하시는 것도 네. 한번 이야기 정산해 주시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자극을 또 많이 받을 것 같고 그쵸. 그쵸? 그러면 우선 양사임당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아, 양사임당. 음. 창업계에 신사임당이 있다면 네. 건강계에는 양사임당이 있죠.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헤어스타일도 전략적으로 아니에요. 바꾼 게 아닌가. 원래 내가 이 그러니까요. 헤어스타일이잖아요. 아, 약간 아, 너무 소름이야 웃기다. 근데. 그쵸? 헤어스타일이면 뭐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 웃기다. 그래서. 안경을 벗고 해야 되겠어. 안경을 벗으라니까요. 안경 벗고 인터뷰를 해야 될까 봐. 안경 벗는 거에 좀 두려워하시는데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는 안경 벗지 말라고. 너무 날카롭게 보일까 봐. 아, 똑똑해 보여. 뭐 어때요, 안경 벗으면? 날카롭네요. 아니 지금은 그런 나중에 달라집니다. 그럼 왜 양사임당이라고 갑자기 허피디님이 부르시는지 간단히 좀 설명도 해주시고. 네. 아니, 올 한 해는 진짜 유튜브에 좀 많은 열정을 쏟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성장도 했고 1년 만에 그래서 되게 기쁜데 또 이제 정체기가 이제 한 번씩 오잖아요. 그쵸. 계속 꾸준히 엄청 성장을 하다가 음. 약간 정체기가 오거든요. 반드시. 이제 그걸 또 깨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깰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근데 이런 정체기는 저는 좀 왜냐면 이게 엄청 정체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좀 빨리 더 나가고 싶은 성장의 이유를 속도가 만드는 조금 더디다 그런 네, 거죠. 다른 새로 시작한 제가 관심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엄청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요? 따라잡히기 싫은 거야. 아. 아예 건강 분야는 아니에요. 다른 분야에서. 그 근데 어떤 분야인데요? 거기 부동산. 부동산. 진짜 알겠다. 진짜 알겠어. 어. 근데 따라잡히기 싫은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또 속도를 내야 되겠다. 아이디어 짰죠. 어떻게 해서 좀 구독자를 더 늘려볼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시작하려는데 그 시작이 이제 벤치마킹을 한 거죠. 약간 신사임당님. 그래서 그 벤치마킹을 좀 건강계에서 도입해서 쓰겠다라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저자분들이나 그 관련해서 좀 유명하신 분들, 저명하신 분들을 모셔다가 네. 그 책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거죠. 네네. 되게 아이디어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강이란 그리고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신지 각자 방법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저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 그런데 맞아. 이제 이런 우리가 너무 하나에만 꽂혀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다. 네,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비타민에 이어서 제2의 그죠? 다른 사람들을 모실 수 있는 네네네. 지방시라는 그런 저탄고지의 하나지 않은 그죠? 베이스는 저탄고지지만 그렇죠. 다들 그걸 하고 있고 음. 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너무 시간. 좋아요. 네. 그 GMO 맞죠? 네, 그거는 GMO 도 다 알아야 얘기하고. 될 사실이거든요. 네네네. 사실. 근데 모르는 분들도 아직 많고 진짜 해서. 많을 거예요. 저도 예. 몰랐던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양사임당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거의 1년 동안 많이 투입을 하셨잖아요. 네. 공부도 하고 노력을 또 많이 하셨을 거고 네네네. 보여지는 것만 영상이지만 사실 음. 그거를 컨텐츠를 뽑기 위해서 책도 읽고 뭐 조사도 뭐 하고 조사도 뭐. 하고 논문도 보고 네네 맞아요. 써머리도 하고 네. 막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 하루에 평균 몇 시간씩 그 근무 이외에 이외에 메인 잡 이외에 몇 시간씩 투자하신 것 같아요? 한 하루에 3시간 이상은 투자하는 것 같아요. 진짜요? 하루에 와. 거의. 퇴근하고 할 때도 있고 뭐 어. 회사에서도 할 때도 있고 하긴 하는데 어차피 뭐 자료 조사니까 우리가 뭐 회사에서 그 근무 시간 내내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분은 쇼핑도 하고 그렇죠. 어떤 분은 뭐 인터넷 기사도 읽고 하는데 저는 그럴 때 자료 조사를 하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시간을 내서
보통 노력은 아니네요. 집에선 책 읽고 어. 뭐 항상 그래요. 항상. 공부쟁이는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쉴 때도 약간 자료 조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리프레시. 좋다. 근데 이게 팀으로 하니까 그나마 로드가 맞아. 덜한 거지. 만약에 나 혼자 채널이다. 이러면은 일주일에 8개, 아니 한 달에 8개 올리는데 이걸 내가 준비를 다 하기에는 정말 벅찰 것 같아요. 벅차고 또 그만큼 뭐 만족스럽지 않은 그쵸. 결과가 나올 거고. 그렇죠. 이렇게 깊이 있게 한 영상을 만들기가 힘들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좋은 이 동업과 네. 협업의 좋은 예를 또 보여주셨어요. 아, 진짜. 하지만 단점이 하나는 항상 회의가 많고 항상 의견이 다르고 맞아. 내가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감정을 스크래치하고 그렇죠. 스크래치 장단이 있는 것 같아. 받고 이런 그럼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다행히 양과장님께서는 조금 거기에 신경 안 쓰시는 편인데 아니요, 저는 안 쓰는 것보다는 좋은 면을 보려고 해요. 맞아. 단점보다는 좋은 점을 더 많이 보고 이래서 가야 된다 같이. 그냥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럼요. 맞습니다. 그냥 올 초에 몇 만이었는데 지금 거의 4.58만 명 정도 되던데. 올 초에 한 3,000명, 4,000명? 아니죠, 작년 말에 그랬죠. 작년 말? 작년 말에 말. 1만을 떴어요. 그러니까 올 작년 초에도 한 몇천 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4.5만 가까이 그러니까 돼가니까. 어쨌든 연초에 1만 명 이상 아니었던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은 내 구독자를 적어놓은 게 있거든. 거의 뭐 한 달에 그러면은 최소 5천 명 이상 꾸준히 늘어난 거네요. 네. 그쵸? 지금은 한 달에 한 2천 몇백 명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한 80명, 70명 정도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올해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진짜 이게 그쵸? 가장 큰 성과예요. 그쵸? 네. 저희가 진짜 뭐 배당금도 많이 늘었고 서로. 정말 되는구나 하는 걸 또 하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면 할 수 그죠. 있구나. 왜 유튜브에서. 작년에 말에 우리가 다시 방송 시작할 때 허PD가 눈물을 쪽 짜며 그 팝콘과 헤어진다고 그랬던 게 맞아요. 엊그제 같은데 맞아요. 역시 보내주고 또 오고 맞아요. 이런 네. 거다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어, 짜잘한 집기들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그랬어요. 제가 큰 재고는 이제 창고 때문에 빼야 되니까 했는데 제가 작업할 때 쓰던 것들 남던 것들? 것들은 어. 아직도 못 버리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랬는데 이제 연말이 되니까 한번 정리해야 되잖아요, 집을. 그러다가 또 한번 또 추억의 썰을 아 진짜 보내줄 수 있겠다. 보내줄 수 있겠다 해서 이제 맞아, 연말에 맞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1년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음. 뭐 미련 없이 보내주려면 1년 정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업에 흠뻑 빠지고 네, 그러면 새로운 게 있으니까. 연애랑 똑같네요. 그죠? 막 지금은 못 헤어질 것 같아도 새로운 사람 좋아지니까 어휴 뭐 보내주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본인 얘기세요? 아니요. 뭐 인생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네. 벌써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1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그렇게 5만 이렇게까지 끌어올린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진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준 거 그것도 참 대단하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그게 이게 팟캐스트로 시작해서 그분들 잘 모시고 가서 그 건강한 채널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올해 한 해 의미가 있으시겠네요. 그럼요. 그죠? 또 다른 저희 이용객 분께서 저희보다 훨씬 크셔가지고 이제 스튜디오 떠나신 팀이 있어요. 듣동라. 들으면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디오. 해서 여기 오시던 분이셨었어요. 그러니까 팟캐스트는 여기 녹음하고 유튜브는 따로 하셨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30만 명이 되실 거예요. 지금은 거기도 올해 초반에 10만 명을 돌파해가지고 다기도 신기하다가 이게 엄청 쑥쑥쑥쑥 올라가지고 30만이요. 그래서 저는 벤치마킹 그분들 해보려고 좋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원래 방송국 기자분이신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시를 얻어준 거죠. 여기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빠이빠이 저희랑. 그래서 다 감사하게도 영상에 저희 도장도 보여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리브모 특히 단파 스튜디오는 그런 분들이 이제 진입을 해서 성장해서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실은 작은 허브죠. 네, 그래서 네. 그 한 데이터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팟캐스트를 해가지고 단파 맞아. 스튜디오에서 해가지고 출신해가지고. 단파 스튜디오 데뷔팀 말 단파 스튜디오 출신이 맞네. 좋다. 단파 스튜디오 출신 네. 유튜버들. 와 좋다. 뭐 지방시도 있고 듣동라도 컨텐츠 있고. 크리에이터들. 그래서 그리고 저기도 있죠.
그 갑수님, 진짜님. 김진짜님. 김진짜님도 저 사실은 출신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뿌리는 그렇죠. 뿌리는 팟캐스트였다. 맞아. 이게 여기서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뭐가 이게 다발이 팍 한꺼번에 신문을 보는 게 아니 신봤다가 아니라 캐고 까다 보니까 조그만 감자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안 나오고 막 서기가 그렇죠. 갑자기 그런데 갑자기 서기가 훅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파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왜냐면 허피디님 올해 특히 이제 팟캐스트나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한테 열정을 많이 쏟았고 또 최근에 보니까 많이 그 막 여러 가지 했었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심정이 바뀌신 것 같던데요. 어때요? 아 그게 왜냐면은 제가 새로운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엔젤 투자에 관련된 건데 그것도 있고 오디오북 편집도 제가 맡아가지고 한 달에 3건을 했었어요. 이 최근에 그게 굉장히 저한테 빡신 일이지만 해내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였는데 그 책에서 나온 그 책이 육아 책이 관련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 하고 나니까 갑자기 전 애를 키울 수 있을 자신감까지 붙었는데 그 정도로 자존감을 올려주는 책이에요. 좋다. 인간에 대해서 한 인간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과거도 생각해 보게 되고 엄마가 나 이렇게 키웠겠구나. 나는 이렇게 키우고 싶다. 아니면 꼭 아이가 아니더라도 어떤 상대방을 그렇게 해야겠다. 맞아. 나를 그렇게 대해야겠다. 왜냐면 아이가 결국에는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제 어른은 내가 나의 부모인 거잖아요. 부모님이 아직 계시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도 편집하다 보면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디오북 편집은 정말 나에게 맞는 일이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됐죠. 그러면서 이거 조금 더 많이 하고 싶다. 왜냐면 책은 기본적으로 좋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팟캐스트는 어떤 편집이 들어왔을 때 다행히 지금은 약간 그 빅데이터 하시는 분들이 의뢰해가지고 편집하는데 그것도 재밌어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컨텐츠를 편집할 일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책은 대부분 걸러진 내용들이고 도움이 내용들이 책은 나오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우선 힘들었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어서 그거랑 적용해서 팝콘을 보내줄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은 제 새로운 관심 분야가 생겨서예요. 엔젤 투자라는. 많은 고민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글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대충 그 느낌적인 느낌이 그러니까 짐을 하나 내려놓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보통 제가 보면 사람들이 잘하려고 하는 거 뭐 더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게 사실 짐이거든요. 근데 약간 그거 하나 짐을 내려놓은 것 같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육아 관련돼서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이렇게 육아해준 거네요. 너무 도움이 됐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허피디는 오디오북을 들어야 되나 봐요. 아니 그 내용들이 어쩔 수 없게 정독을 몇 번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들을 성우들의 목소리와 맞아. 함께 맞아. 그 스트레스 받았었죠. 왜냐면 아마추어 성우분들로 녹음된 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도 있었지만은 그 글쓰기에 관한 책이 있어요. 글쓰기에 관한 책이 있는데 글쓰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내 하루를 그러니까 명상과 같은 거죠. 그러면서 그리고 자잘한 하루의 일들 하다 보면 자잘한 게 많잖아요. 뒤치작거리도 되게 많고 티 안 나는 일도 너무 많고 이게 어떻게 보면 육아랑 비슷한 거. 이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자신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남들을 위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면 글쓰기를 하면서 내가 있었던 감정들을 정리해보고 내가 특별하지 않았던 하루가 사실 특별했구나라는 거 적어보면서 막 그런 것도 되게 감동받았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빠가 딸을 키우는 관련된 책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막 여자 남자를 너무 나눴는데 그래도 되게 좋았던 건 뭐였냐면은 딸이 방을 치워요. 와가지고 아빠 나 방 치웠어. 근데 아들은 잘했어. 뭐 힘든 거 없었어. 그 과정을 물어보고 칭찬해주면 되는데 딸은 그게 아니고 너는 좋겠구나. 너가 치워서 뭐가 좋아? 그러니까 내 칭찬을 바라는 게 아니라 방을 치워서 좋았던 딸의 경험을 스스로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특히나 여자 딸이 남들의 감정을 많이 신경 쓰는 여자 아이라고 하면은 저는 많은 그런 본인에게 집중할 수 있게 얘기를 해주는구나. 그렇죠. 뭔가 자꾸 그러네. 남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동을 그래. 많은 여자분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맞네요. 네, 그렇게 너무 키워지고 왜냐면 여자들은 일찍 감성이 발달하다 보니까 맞아. 거기에서 빨리 적응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너는 잘했어 가지고
뭐 너는 좋겠다. 방이 깨끗하니까 뭐 인형도 빨리 찾겠네. 또 뭐가 좋아? 이렇게 했을 때 딱 느꼈던 게 내가 막 이랬던 것들이 인정받기 위하고 잘하게 보이려고 했었던 건데 그러네요. 사실 내가 좋았던 건 뭐지? 막 이런 것들. 그 내 방을 싹 들여다봤는데 약간 제 정신 상태랑 방이 똑같은 거야. 엉망이었던 거야. 구석은 막 먼지가 막 쌓여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청소 엄청 열심히 하죠 최근에. 근데 그것도 한 번 고쳐서 하는 거긴 한데. 아니 좋아요. 정말 좋다. 그 상태를 본 거야. 내가 막 오디오 편집하고 많은 것들 지방세 막 하지만 결국 나를 안 돌보 물론 음식 요리 면에서는 제 건강을 많이 돌봤지만은 그런 방이나 이런 것들 자잘한 것에서 나를 되게 케어 안 하고 있죠. 너무 케어 안 하고 있더라고. 그러네요. 울고 또 다시 울고 계세요. 약간 좋으네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성장 많이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제 조던 피터슨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네 방부터 청소를 해라. 왜냐면 이게 마음이거든요. 맞아요. 방은 그 사람의 방은 그 사람의 마음에 그대로 표현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다 보면 자기 것들이 모두가 정리되고 나는 누군가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면 방부터 치워라. 이 얘기가 저도 굉장히 가슴에 와닿아서 저도 그런 것부터 시작을 했고 참 허피디가 많이 뭔가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서 여러모로 되게 좋네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푸기님 어떠세요? 저요? 여행 못 가서 답답해하시는 아니에요. 또 많이 적응이 됐죠. 그래서 뭐 저도 국내 여행 그래도 국내 여행. 여행은 아니고 이제 그 외할머니 그 제사여가지고 또 이제 시골 갔다 왔죠. 시골 갔다 오면서 되게 좋았어요. 저도 요즘에 이제 최근에는 도시 생활과 시골 생활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해보고 비교를 해보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한 3년에서 5년 안에는 탈도시 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놀러 가도 돼요? 그럼요. 그래서 첫 단계는 일단 일산에 그 1년 밭을 분양받았어요. 1년에 15만 원밖에 안 해요. 저도 그거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일산에 그런 데가 있어요? 네, 가까워요. 저희 자동차로 15분에서 20분, 안 막히면 15분. 너무 가까우면 오염돼 있으니까. 근데 가보니까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네, 직접 가보고 했고 거기서 해주시는 분이 농사를 이제 처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농사도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계절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있고 계절마다 이제 심는 게 따로 있고 추수하는 게 따로 있고 계획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그럼요. 과학적인 게 농사고 해서 이제 농사를 배우기로 했고 그 농사를 배워가지고 이제 서울 인근 도시에서 살 건지 아니면 부모님 고향으로 내려갈 건지 그거를 이제 한 천천히 보통 귀농은 아니더라도 귀촌하신 분들이 너무 급하게 막 집을 막 사고 땅을 사고 막 그래서 생각과 달라서 많이 힘들어한다고. 그리고 텃세도 엄청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귀촌 이민과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거는 같은 나라라고 얕보시면 안 돼요. 그럼요. 그 사회가 얼마나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럼요. 아니 회사 동료 부모님이 귀촌하셨는데 그 동네에서 텃세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땅을 사서 집을 짓기로 했는데 거기는 새로 마을이 생기는 곳 있잖아요. 그런 데로 가겠다라고 그렇죠. 부모님이 강력하게 주장하시더라고요. 제주도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도도 새로운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지 그 안에 속하기는 결혼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 그래서 뭐 저도 많이 알아보고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 시골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행이지. 그분들의 입장을 또 들어보고 하면 사실 항상 그래요. 균형이 무너져서 그렇거든요. 무조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말이 또 100% 맞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뭐 바라는 게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작은 농촌에서는 서로 이제 서로가 조금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너무 이렇게 하면 녹여져서 살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둘째 치더라도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서울 인근에 그런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에서 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격 대비 뭐 이런 걸 다 고려하니까 너무 가격이 비싼 거예요. 지방으로만 내려가도 너무 저렴하거든요. 그럼요. 사실 땅도 맞아요. 그렇고 논도 그렇고 그래서 그 1년 동안 농사를 지어보면서 이제 부모님이 태백에서 나주로 이사를 가세요. 이제 조금 더 왜요? 도시로 나가시네요. 이제 원래는 고향이 이 광주인데 그 전라도인데. 그래요? 네네. 맞다. 예, 두 분이 이제 돈을 벌려고 서울 왔다가 서울에서 이제 외삼촌 따라 태백 갔다가 이제 다른 가족들은 다 내려갔는데 이제 두 분만 태백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이 됐으니 이제 다시 나주로 이사를 가면서 이제 우리 가족들이 다 이제 전라도로 이제 가서 모일 거예요.
그래서 그쪽 땅을 대충 봤더니 너무 싼 거죠. 예, 너무 전라도 광주도 예, 싼 거예요. 아니, 광주는 비싸. 그러니까 광주는 이제 광역 도시이기 때문에 전라도에 있는 모든 인구를 지금 다 맞아요. 흡수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시가지에도 아파트를 해서 아파트가 바로 막 4억 5억 되고 거기도 이제 도시예요. 그런데 이제 1시간 안에 너무 너른 땅과 임야와 밭과 바다가 다 남해가 있기 때문에 참 조건이 좋다 해서 천천히 그러면은 땅을 사고 산을 사는 거는 알아보는데 이제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할까 이제 그런 걸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맞아요. 그래서 제 동생이 캠핑 매니아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안하더라고요. 누나 왜냐면 저보고 또 뭐 맛집 많은데 맛은 없으니까 누나 장사해도 돼. 그래서 난 장사는 안 할 거라고 했거든요. 음식 장사는 너무 안 한다. 힘들어. 음식 장사는 안 한다. 메인 건 싫다 이랬는데 그러면 캠핑 사이트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좋아. 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옛날에 같이 펜션도 생각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어갖고 그 낡은 펜션에 들어가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캠핑, 맞아요. 자연에서 맞아요. 자기들 거실 캠핑 해놓고 다 하잖아요. 맞아요. 글램핑도 이제 남의 거 쓰기 싫어하고 자기 것만 하는 이게 해서 지금 캠핑 용품을 막 기다려야 된대요. 좋은 거는 그 정도로 해서 관련된 뉴스를 보니까 캠핑 용품도 200% 막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 누나 저기 땅을 사가지고 물하고 지하수하고 태양열 전기만 할 수 있는 땅을 500평 정도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벤트도 하고 그러면 이벤트 잘하겠다. 네, 이벤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면 큰 돈은 무리죠.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사업에 이제 관심이 생긴 거죠. 그렇게 딱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좀 떨어져서 살아도 그 가까운 사람들, 친했던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야영하면서 또 1년에 한두 번씩 놀 수도 있고 또 땅을 그렇게 또 잘 해놓으면 또 팔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용기를 내는 것도 좋겠구나. 그래서 요즘엔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1단계는 농사 배우기. 네, 그리고 이제 버섯 공부하기. 그다음에 농사도 지어요? 버섯도 이제 할 수 있죠. 대박이다. 그리고 이제 산에 있는 약초. 만약에 작게 산을 산다면 산에 있는 약초별로 다 공부를 해서 약초주 같은 거 만드는 거.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 10년 공부하면 10년이나요? 해야죠. 아니 저도 약초뿐만 아니라 이제 텃밭에서 이제 직접 키워 먹고 싶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요즘 유기농을 사서 먹긴 하는데 이제 뭐 비료까지도 유기 비료는 쓰긴 쓰잖아요. 그것도 안 쓰고 이거를 생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매일 관리가 못하고 주말만 관리가 되니까 이 될까 싶기도 한데 저도 텃밭에서 직접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보고 싶다 하는데 1년에 15만 원이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막 봐줘요. 그리고 초보들은 그분들이 다 봐주고 잘하는 사람들은 저 안쪽으로 들어가고 원두막도 있어요. 그래서 도시락 싸갖고 가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좋아요. 개도 데리고 가도 돼요? 개는 안 된대요. 네. 그치, 파고 개들이 막 파고 하니까 다 막 엉망 해놓고 그러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뭐 땅도 잘 보고 하시지만 여전히 그 근처에 사실은 집을 바로 지을 수 있는 땅은 비싸지만 사실 논밭 같은 거에다가 지하수 수맥 뚫고 또 만약에 태양광을 직접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알아볼까? 그러고 있어요. 요즘 저는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놀러 가고 싶어서. 그렇죠. 또 그런데 요즘 대세가 다들 코로나도 있고 앞으로 맞아요. 전염병은 계속 이제 더 심해질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을 찾고 이런 게 그렇죠. 되게 많아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도 피크지만. 사는 건 도시에 살고 싶은데 시간은 농촌에서 보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주말 주택을 알아볼 정도라니까요. 그래서 시골에. 제 동생은 주말에 딱 바로 자기 사이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4개월을 계약을 하더라고요. 장박. 네, 장박. 그래갖고 이제 바로 퇴근을 걸로 가서 하는 거야. 네. 그렇게 그 생각까지 저도 해봤어요. 단기인데 텐트를 그냥 아예 쳐놓고 그렇게 그 하는 거예요. 사이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 이용료를 맞아요. 내는 거지. 그래서
4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하고 계속 텐트를 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집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장박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엔 차박도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이거 역시 차별화예요. 그러니까 캠핑 사이트가 다 똑같은 거예요. 뭐 없어, 맞아. 없어. 그래서 차별화를 주고 도시에서 잠깐 벗어났지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주면 그래도 쉽게 입소문이 퍼지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고 있어요 요즘. 좋습니다. 애견 안 됩니까? 이건 해야죠. 그것도 일종의 그게 될 수 있겠죠. 그럼요. 해변도 애견 해변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분들 타겟층으로 할 건지를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만약에 임야, 뭐 평야, 맹지 그러니까 맹지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맹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맹지가 도로가 나지 않는 날 수 없는. 네, 도로가 나지 않고 그래서 사실 집을 짓거나 개발되기가 어려운 땅. 그런데 그런 땅도 어떻게 보면 수맥만 찾으면 그리고 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수맥에서 물이 뚫려야 되니까 지하수를 무조건 해야 되니까요. 지하수가 얼마나 매장이 되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들어올 수 없잖아요. 네. 근데 논이 좋은 게 뭐냐면은 제가 시골 가서 보니까 그 인력이 없어서 그냥 놀고 있는 논도 많은데 논에는 이미 물을 끌어왔잖아요. 네. 물을 끌어왔기 때문에 물 지하수를 안 개발해도 되니까 그건 좋겠다. 해서 맹지에 물만 나오면 돼요. 물만 나오면 전기까지 되면은 캠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캠핑에 밭까지 플러스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뒤쪽에는 밭까지 해서 직접 따먹을 수 있게 하거나 뭐 해가지고 구경하게 하거나 뭐 널려져 있는 것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것과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정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논밭에다 하면 1인당 5,000원 해가지고 그렇죠. 채소는 채소는 알아서 따먹기. 그럼요. 채소 따먹기 안 사도 된다. 그럼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뭐 전기 뱀장어 모셔오고 별 상상을 또 다 했어요. 너무 좋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인디 밴드들을 모셔오면 그게 페스티벌 아닙니까? 그게 페스티벌이죠. 그렇죠. 진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별 상상을 다 했어요. 그래갖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와갖고 또 뭐라 하는 상상. 그래갖고 그분들은 그분 저는 알거든요. 항상 민원은 사업이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시키는 상상 뭐 해갖고 진짜 현실적이다. 네, 전기 뱀장어 와갖고 막 그분들 팬 사인회 하고 막 그러는 상상. 막. 진짜 팬 사이트 그거 팬들도 오겠다. 그럼요. 그거 사실 강릉이나 이런 데서는 다 작게 하거든요. 지역에서 불러갖고 장범 좀 부르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는 상상. 좋은 취지라는 이유로 조금 돈을 적게 주고 모셔오는 상상. 뭐 전국에 비건하는 사람들 다 모아갖고 막 쌈야채 하는 상상. 뭐 또 상상으로 한 또 2, 3일을 또 행복했어요. 행복하죠. 근데 진짜 행복하죠. 현실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재밌겠다. 돈은 들어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어딜 가든 유지할 수 있게. 꽃감 빼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서울에 있는 집은 바로 쉐어하우스로 전화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시세보다 적게 하되 좀 편리하게 해주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어디 가서든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3년에서 5년으로 한번 계획해갖고 도시에서 좀 벗어나서 돈을 버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3년에서 5년 그 뒤의 모습이 되게 기대돼.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용기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가능한 거를 계획하고 사람들 다 말하잖아요. 아유, 나도 생각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실천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제가 얼마만큼 빠르게 얼마만큼 많이 용기 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기존의 사업도 다 접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걸 놓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용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한번 경험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이게 근황 토크. 와우. 네, 또 31일짜리 30분짜리 근황 토크 마쳤고요. 저희 다음 주제 다음 편에서 오늘 어떤 얘기를 할지를 한번 스포해주시고 스포일러 보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포는 이걸로 할게요. 맛집이 되어야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맛집이 되어야 하는 이유. 그 RMR이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이제 맛집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예, 그래서 한번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HMR.
예, 그걸 넘어서 RMR이라는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네.